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 비리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정말 공정성과 도덕성을 겸비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특히 문영배, 정정미,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들은 과거 행적을 보게 되고 행적과 그리고 청문회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그 자격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리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입니다. 정치적인 성향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이 문영배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재판관인데요. 진보적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요.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됩니다. 헌법 해석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과거 법관 시절에도 편향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 재판에서 편향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판에서 법리적 근거가 약한 상황에도 정치적 논리를 내세워서 탄핵 인용에 찬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문영배 재판관은요, 세계선거 그 재판 회의에도 대표로 참석을 했네요. 그러니 아마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는 의심이 되는 게 우리법연구회 소속인데요. 북한으로부터 무슨 장학금을 받지 않았나 이런 걱정도 돼요. 워낙 이 종북 좌파 그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신영복 책도 완독했다고 하잖아요. 신영복 책을 좋아한답니다. 신영복 책 읽으면 안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바뀝니다. 네, 철저한 사상가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 김일성이가 목표가 말이죠. 김정일 뭐 다 이어지는데 김일성, 김정은 이어지는 건데 야 한국의 입법, 행정, 사법고시 준비하는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준비하는 애들 10명 중에 1명만 합격해도 목표 달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북한 장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한 1,800여 명? 정확하지는 않지만 엄청납니다. 그런 자들이 장학금 받고 합격해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입법, 사법, 행정에 곳곳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이 문영배 아주 종북 좌파 골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까? 참 의아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정정미 재판관 하겠습니다. 이자는 농지법을 위반했어요. 네. 법관이. 정정미 재판관은 경북 청원군에서 약 1200제곱미터의 농지를 매매하면서 농지법 위반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해명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법적 책임과 도덕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지적이 됩니다. 또 자녀재산 관련 논란도 있었죠. 무직 상태의 자녀가 4년간 6천만 원을 소비했고
2억 5,500만 원 상당의 고가 전세 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정정미 재판관이 부담했음에도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여 도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정미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도 결여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오모한 답변을 해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진보 정치 인사들을 다수 팔로우한 정황은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케 합니다. 제가 지금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편향성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보사상 종북 좌파 세력들의 인사들만 팔로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끼리 무슨 정보를 주고받는지 말이죠.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있으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붕괴되는 거예요. 자,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이자는 남편하고 주식 보유 논란이 컸었죠. 본인과 배우자가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십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35억인가. 이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초래한 주요 사안입니다. 특히 과거 현재 판결과 연관된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임감 결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청문회 이후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드러난 문제는 공정성에 큰 흠집을 남긴 바 있습니다. 탄핵 재판에 대한 편향성입니다. 그녀는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판에서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 근거가 희박한 상황에도 탄핵 인용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이자는 지금 검찰에 고소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일괄 기일을 지정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변론 기일을 잡아가지고 헌법재판소법에는 일괄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정기일을 정할 수 있는데 일괄 지정한다는 게 없는데 일괄 그 변론 기일을 지정해가지고요.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역시 기각을 당했죠. 이미선 재판관도 사상이 불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공정성 논란입니다. 국회의원 출입 관련 발언에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단언하며 특정 사안에 대해 사전에 결론을 내린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정계선 씨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지원장을 하다가 민주당 추천으로 대법관이 됐죠. 재판관이 됐는데 이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탄핵 재판에서도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출했어요. 이해관계 충돌법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 그 공익법인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청구인 측, 국회 청구인 측 대표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기각당했죠. 그래서 기피 신청을 제출한 것은 그녀의 공정성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들의 비리와 문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들 내 재판관은 농지법 위반이다, 주식 보유 논란이다, 자녀재산 의혹이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큰 결함을 보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며 헌재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인용은 이들의 편향성과 법리적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내 재판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지요. 문영배, 정정미,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들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투명성도 상실했고 신뢰성도 상실했습니다. 과거 행적과 탄핵 재판에서의 편향된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재판관들입니다. 이들의 즉각적인 사퇴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들이 좌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즉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대행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은 특히나 위험인물이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사법부가 명예롭지 못하고 완전히 이 종북 좌파 사법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